예,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14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생산 두 번째고요. 이제 원래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이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녹화된 영상으로 올리는데 전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기말고사고요. 네. 우리가 저번 생산 시간에, 저번 수업 시간에 생산에 대해 처음 배울 때, 이제 선박 생산 순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주요 개념? 순서라는 거는 뭐 이번 시간에 정확히 배울 거고, 개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리뷰가 되기는 하는데, 한번 짧게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재라고 하면은 뭐 결국엔 배를 만드는 원자재니까 철판 위주겠죠.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다가 뭐 전철이라는 게 있는데 뭐 결국엔 둘이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전철이라는 거는 철판을 가공하기 전에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부식을 막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초기 도장을 한다거나 그게 다 부식을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면은 크게 철판을 잘라내서 적절한 크기로 맞춰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겉가공이라고 해서 철판을 굽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된 철판들을 가지고 블록을 먼저 만들죠. 블록을 만들면서 블록을 제작도 하고 조립이라고 할까요? 조립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의장, 도장을 하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조립만 했었을 텐데 조립을 하고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배에 들어갈 장비들을 넣고 배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요새는 조립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 경향으로 해서 최대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만들면서 도장을 할 때 도장이 세 가지 종류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 중, 상으로 쪼개가지고 도장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의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립은 소, 중, 대로 하고 그러니까 블록을 한 번에 딱 큰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합쳐서 큰 거를 만드니까 소, 중, 대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장도 소, 중, 대로 같이 작업들을 하고요. 도장은 뭐 하도, 중도, 상도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블록들을 합쳐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게 선행탑재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풀이 뭐 이렉션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행탑재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다 되면은 큰 블럭들을 도크에서 합체를 해가지고 탑재라고 하죠. 해서 큰 배를 만들고 그 배를 물에 띄운 다음에 진수를 하죠. 진수한 다음에 암벽으로 가는 과정들이 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소 올려놓은 거는 그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만드는 과정이고 화물선에 대한 그 제작 과정도 물론 뭐 찾아보시면 많이 있고 그 조별 과제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선택한 내용들이 어떤 배 제작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그 다큐멘터리들 찾는 게요. 근데 그 제작 과정들이 이제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 중에 제가 여객선으로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뭐 가공, 절달, 고가공 그런 거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블록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철판들이 있고 철판에다가 길이 방향으로 부재를 열심히 달아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큰 블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조선소에 견학을 가시면은 이렇게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건물 안에서 뭐 블록 공장들이 있어요. 앞에 가다 보면 간판들 보이거든요. 물론 사진 찍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진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블록 공장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철판들 용접을 해서 블록을 먼저 만듭니다. 그럼 블록을 다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도크로, 도크가 잘 보이는데, 도크로 여기 보시면 블록 올리고 있죠. 도크에다가 크레인으로 블록을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 블록들을 여기서 용접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게 여객선을 만드는 데긴 한데, 여객선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면은, 그리고 여객선이라 그런지 되게 화물선은 되게 큰 블록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여객선은 보니까 짜잘한 블록들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랑 차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들을 탑재를 하고요. 배를 다 만들면은 도장을 하겠죠. 또 저번 시간에 수업에 한 얘기랑은 조금 다른 예시긴 한데, 대개는 이 블록들 올리면서 블록들 도장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기 도크에 올린 다음에는 접합부만 도장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처음부터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소들이 상당히 좀 일을 느리게 하는 것 같다. 뭐 그래서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도장을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배가 물에 띄울 수 있게 됐으면은 진수를 하죠. 보시는 것 같이 앞에서는 물이 없는 데서 배를 얹어 놓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에 띄어서 배를 밖으로 꺼내고 있죠. 근데 배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게 배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창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수를 한 다음에 의장을 하죠. 배 안에 들어갈 장비랑 뭐 배 껍데기 나머지들,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는 과정들이 의장인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여기 배 위에 올라간 이런 배관들이나 전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한 블록 상태에서 먼저 다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럼 이제 배가 다 됐으니까 시운전을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배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다룰 거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 다음 효율적으로 돌린다는 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일하는 작업 공간, 장비, 그런 게 쉬는 게 없다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생산에서는 생산 설비 아니면 작업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뭐 장비가 사람이 많고 생산 기간이 충분하다고 해도 한 번에 여러 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된 공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뭐 무한히 넓지 않는 한은 조선소 안에 있는 장비들이나 공장들이 가용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뭔가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생산 인력인데,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수가 돼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사람을 뽑아 놓으면 월급은 나가는데 사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생산 인력을 이미 뽑아 놓은 사람들은 최대로 활용을 하고, 하지만 뭐 새로 사람을 함부로 뽑았다가 줄였다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되니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설비랑 인력이랑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고요. 네, 지금 자정 넘어서 찍고 있어. 저도 졸린데. 그래서 선박 생산을 할 때 작업을 적절하게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생산 기간은 뭐 나머지 두 개에 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뭐 먼저 우선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작업을 할 때 생산 설비도 중간에 노는 데가 없어야 될 거고요. 생산 인력도 중간에 노는 시간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간 중에도 우리가 생산 작업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제일 좋은 건데, 뭐 배 만들다가 중간에 얼마쯤 쉬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얼마간 쉬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게 다 비용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한 설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은 하되 그거를 넘어서까지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과 시간도 쉬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배를 만들 때는 블록으로 쪼개서 만들어요. 그러면 블록을 분할을 하는 것, 블록을 어떻게 분할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블록을 만들 때 일을 어떻게 분할을 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체를 용접해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나 배관을 탑재하는 과정, 색칠, 도장을 올리는 과정, 그렇게 세 가지를 작업을 분할을 해가지고 뭐 서로 일이 비슷한 진도로 나가게끔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선박의 구획별 분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소에서 한 번에 하나의 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드니까 이 배에 대한 작업 하나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배들 작업도 다 모아서 비슷한 때에 같이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를 법한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을 같이 하도록 또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배를 일반적인 그냥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을 5개로 구획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선체 구획 크게 5개로 나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화물을 담는 칸이겠죠. 배라는 게 화물을 옮기려고 만드는 거니까 화물창, 그 다음에 선원들이 있는 거주구, 그 다음에 기관실, 엔진이 들어가는 기관실이에요. 대개는 선미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선수와 선미, 배가 특별히 모양이 좀 곡선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죠. 2개. 그래서 이런 대를 만들 때, 이렇게 5개의 구획을 만들 때는 구조 형상에 대해서는 요런 부재들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구획에 대해서 이런 의장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장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수부를 만드는 날이다. 근데 배를 선수부 하나만, 한 배에 선수부 하나만 만들 게 아니라 여러 배의 선수부를 한 번에 만들면은 뭐 여기 들어가는 의장이나 도장 작업도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마스트, 예를 들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마스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스트 뭐 한 번에 여러 개 들여놓고 이거 오늘 다 설치를 하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박이 선수부를 예로 들자면 선수부를 한 번에 여러 척의 일이 잡혀 있다면, 배 만드는 게 한 척만 잡혀 있다면 하나밖에 안 하겠지만 여러 척이 잡혀 있다면은 선수부 만드는 날엔 선수부만 몽땅 만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을 쪼갤 때는 이런 작업 내용으로도 쪼개기도 하지만 이런 그 구획으로 쪼개가지고 이 구획들 간에 이제 여러 배를 만들 때 이런 구획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의장품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제일 먼저 선수 쪽 얘기만 하고, 뒤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대충 뭔지 다 이미 배워서 알거든요. 뭐 벨로스팅도 평형수 관련한 거, 평형수 탱크겠죠. 그 다음에 연료유 어디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아래까리한 부분들이 크게 3가지가 있어서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선수부에 들어간 주요 의장품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정박하는 계류라고도 쓰는데 정박 장치들, 그게 대개 선수랑 선미에 달려 있거든요. 특별히 선수에는 그러니까 선수에는 그 우리가 항구에다가 여기 볼라드 같은데 항구 보면은 배 묶는 기둥들이 올라 있어요. 되게 단단한 게. 거기에 묶는 줄들도 선수에서 내려오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닷이라고 해서 앵커라고도 쓰는데 그 앵커를 내리는 것도 선수에 있죠.
그래서 선수에 그런 정박 장치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스트라는 거는 옛날에 범선에서 돛대를 마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위로 솟아있는 기둥은 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거기에 돛을 달진 않지만 통신 장비나 뭐 그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마스트가 됩니다. 물론 선수에도 있고요. 여기 배 위에 꼭대기에도 하나 있어요. 마스트가. 그럼 그 마스트, 어쨌든 선수에 들어가는 마스트도 주요 의장품이 되고요. 그 다음 선수 스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조종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여객선이 뭐 자메이카 항구에 들어가네 마네 하는 거, 그거 할 때 나오기도 했던 건데, 선수 쪽에 달려 있어요. 선수 쪽에. 그 다음에 스러스터라는 거는, 스러스트라고 하면은 그게 추력이거든요. 뭔가를 밀어내는 힘. 추력을 내는 장비인데, 그러면은 배의 추진기니까 뒤에 프로펠러랑 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게, 얘는 배가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힘을 내주는 애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배의 좌우 방향, 선수 기준으로, 선수에서 좌우로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 같은 데서 벽에 이렇게 접안을 한다고 하는데, 항구 벽에 접액에 들어온다는 건데, 그거 할 때 배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물건이 선수 스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에 들어가는 주요 의장품이기는 한데, 네, 그냥 그렇죠. 배를 앞으로 가게나 못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거 있고 뭐 다른 의장품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만드는데, 우리가 요즘 배는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 리버티십 이후로 블록으로 만드는데, 그럼 블록을 어떻게, 블록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냐? 왜냐면 결국엔 우리가 도크에서 배를 조립을 하는 거는 알아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도크에다가 여기처럼 크레인으로 블록을 떠서 내려가지고 도크에서 용접을 해서 하나의 배로 만들기는 하는데, 근데 블록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작은 블록을 하면은 옮기기가 쉽겠죠. 근데 작은 블록을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도크에서 만들면은 작업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도크 밖에서 큰 블록을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크에 착착 올리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큰 블록은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옮길지가 또 문제가 되겠죠. 도크 안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업 과정을 계획을 하다 보면은 뭐가 주요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크 크레인의 최대 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블록을 만들었을 때 걔를 도크 안으로 옮길 수가 있는 최대 한계 정도까지 블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럼 예를 들자면 이 크레인이 한 1000톤짜리다 라고, 1000톤의 무게를 들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블록을 1000톤까지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고 도크에서는 1000톤짜리 블록들을 조립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조립 공장에 설비가 또 노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크에서 용접을 할 수도 있는데, 밖에서 용접을 조립 공장에서 최대한 용접을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조립 공장이 쉬지 않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록을 쪼갰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의장품을 최대한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블록을 분할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배를 만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블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얘네를 합치어서 배를 만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록에 대한 걸 우리가 완전히 스케줄링을 잘 해야 배를 잘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고려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조선소를 갖고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설비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도크의 크레인, 아니면은 같은 이유로 다른 크레인들의 크기도 각 공정에서 활용되는 각 크레인들의 크기도 우리가 그 주요한 이런 제한 사항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트랜스포터 나오기는 하는데, 뭐 결국에는 크레인으로 옮기거나 운송을 트랜스포터로 하거나 그런 것들의 문제. 그 다음에
작업장의 면적도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작업장이 좁으면은 우리가 블록 여러 개 늘어놓고 일을 못 하잖아요. 몇 개밖에 조금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 사이즈나 도장 특성, 구획별 중량 그런 것들도 사실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다만 원래 앞에 게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원자재 제약인데, 그러니까 강판이라고 하면 강철판이에요. 배의 중요한 재료인데 그게 뭐 저기 제철소에서 파는 강판 사이즈가 뭐 예를 들자면 폭 1m짜리가 한 개예요. 2m인가? 그럴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개가 있어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걔보다 넓은 철판은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작은 걸 들여와서 용접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철판을 그냥 원한다고 짝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한 사이즈대로 가겠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공급이 가능해지냐? 뭐 제철소에 그 공정하는 장비들의 크기라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로 뭐 저기 도로로 운송이 되니까 도로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화물의 최대 무게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무게보다는 그걸 옮기는 차량이랑 합쳤을 때 뭐 최대 무게가 얼마까지는 된다. 그러면은 그 재료도 그 이상을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 사이즈를 추산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관련해서 두 가지가 제일 큰 제한사항으로 걸리는데, 하나는 도크에 있는 크레인이에요.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레인은 이 팔이 한쪽으로만 뻗어가지고 쓰는 게 크레인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리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짐을 이 크레인 여기 빔 영역 안에서만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조선소 가시면은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되게 높은 골리앗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겐트리 크레인이 원래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1600톤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600톤짜리까지 들 수 있는 크레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큰 거죠. 1600톤이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크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여기 옆에다가 크레인 옆쪽에다가 블록들을 쫙 늘어놓으면은 걔를 겐트리 크레인으로 집어서 도크 안에다가 되게 정밀하게, 함부로 자리 못 옮기니까요. 되게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겐트리 크레인입니다. 아마 조선소 견학 가시면은 멀리서도 이게 크레인이 되게 높아서 멀리서도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랜스포터인데, 트랜스포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노란색이 트랜스포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등에 업어서 옮기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이제 조선소에서는 블록 공장에서 다 만들면은 저 트랜스포터에 실어가지고 도크까지 가요. 근데 이 트랜스포터 운행이 되게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큰 거를 옮기니까 옆에 뭐 얼쩡거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치이면은 죽겠죠. 그래서 트랜스포터 옮길 때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안전 그 요원들이 붙어가지고 뭐 접근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트랜스포터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 여기저기에서 막 짐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스케줄링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터가 노는 시간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적으면 좋겠죠. 노는 시간이 적어야 되겠지만, 또 얘가 너무 복잡하게 조선소를 해집고 다니면은 다른 물류들이 다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는 그 경로, 그것도 되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조선소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산 스케줄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터나 겐트리 크레인이 옮길 수 없는 무게는 조선소에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걔를 배에다가 옮겨서 장착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터의 최대 뭐 용량 아니면은 겐트리 크레인 최대 용량 이하에서 블록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도 얘네들이 활용 가능할 때 작업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선박 생산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죠. 설비를 노는 시간 없이 해줘야 되고, 노는 시간이 없다는 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공정 간에 일이 비슷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누구는 한참 바쁜데 딴 사람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조별 과제 뭐 글을 썼는데 되게 그랬겠죠. 3명이 한 조면은 뭐 너는 조사 자료를 내, 나는 글을 쓸 테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사 자료 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둘은 놀고 있잖아요. 뭐 자료가 넘어와야 일을 하죠라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선소에서 발생하면은 월급은 똑같이 나가는데 왜 누구는 놀고 있지? 나중에 바쁘다고 해도 지금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간 부하가 비슷하게 걸리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설명을 하자면은 도장을 한다. 난 도장을 하는 사람이면은 오늘은 이 배 도장, 내일은 저 배 도장, 그렇게 계속 돌아야지. 이 배가 이제 다 생산되면 난 그때 가서 한 3일 동안 빡세게 도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맞이하는 마음이랑 똑같을 텐데 그거 별로 좋진 않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블록을 우리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크게 밖에서 만들어서, 밖에서 조립을 블록을 최대한 크게 해서 도크에다가는 이제 그 큰 블록을 얻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해야 될 거고, 결국의 목표는 뭐냐면은 도크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장이나 의장 같은 거를 미리 최대한 많이 해놓자. 그 대형화되고 나중에 배 다 만들어서 진수한 다음에 암벽에서 작업을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건 너무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미리 하자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게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는 거를 비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한, 그러니까 좀 논리가 안 맞긴 하죠. 안전이라는 게 되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딱히 비용이 얼마니 안전해야 된다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면은 중간에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사고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그렇게 되면은 공사가 통째로 멈춘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블록을 어떤 식으로 쪼개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크에서 일이, 그러니까 도크에 넘어오는 일이 지체가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배를 한참 도크에서 조립을 하다가 오늘 이 블록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손 놓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크는 최대한 일정을 빡빡하게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도크에 며칠이 비니까 그동안에 이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배의 도크 활용 기간이 얼마니, 그 전에 뭐 며칠까지 뭐가 준비돼야 된다.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뉴스 나온 게 뭐죠? 저기 LNG선을 뭐 카타르에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발주를 했는데 아직 배는 발주를 안 했는데 뭐를 먼저 발주했냐면은 도크 점유를 먼저 주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크가 있어야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도크를 뭐 언제까지 우리 어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먼저 찍는 게 실제로 배 만드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도크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크 일정을 그렇게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생산의 평준화라는 거, 정시조립, 이 두 가지인데 그건 뭔 소리냐면은 조립을 할 때 뭔가 빵꾸나는 게 없이 순서대로 잘 되게끔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블록을 쪼개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배는 크게 5개 정도의 구획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획이 하나의 블록은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미도 여러 개 블록으로 이어져 있고 기관실도 여러 개예요. 특히 기관실은 중간에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진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들어간 블록을 통째로 옮기려고 할 때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엔진까지 포함한 그 엔진실 무게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기 초에 그 엔진 관련해서 봤던 그 숙제 나갔던 거
그 영상 지금 다시 잘 보시면은 거기서도 엔진이 너무 커서 엔진을 블록에 넣어서 옮기지 않고 엔진을 분해해 가지고 파트별로 하나씩 그 도크에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은 기관실 여러 개 블록으로 쪼개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화물창도 보면은 여기 화물창이 뭐 9개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를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블록 자체도 무거울 거고 너무 크잖아요, 화물창이. 그러니까 얘는 도크에서 조립을 해야 될 거고, 선수도 하나의 블록은 아니에요. 되게 한 여러 개, 3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도크로 넘어오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가자면은 배를 만들 때 단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배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블럭을 쪼갠다고 하면 배 선측 블럭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선측 블럭, 지금 빨간색 치는 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선저 블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판이 있는 배라면 갑판 블럭도 있겠죠. 그럼 화물창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 4개의 부품을, 그러니까 화물창 아까 블럭 있었잖아요. 큰 블럭. 화물창 하나에 대해서 최소 4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밑바닥, 옆에 판 2개, 갑판 하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만든다고 치면은 갑판 먼저 올릴 수는 없죠. 왜냐면 도크에서도 결국에는 배를 쌓아 올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밑에 얘가 먼저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저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선측을 올리고 갑판을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선 선저가 블럭이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선저 블럭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선측을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선저를 하나 더 연장해서 붙일 수도 있겠죠, 작업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블럭을 먼저 올렸으면 걔한테 연결된 걸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블럭이라는 거는 밑에부터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옆에서부터 올릴 수 없잖아요, 위나. 그러니까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밑바닥 하나를 깔면은 그 옆으로도 하나 가고 그 위로도 하나 갈 수 있는데, 이 작업이랑 얘랑 얘는 뭐 크레인 일정은 고려해야겠지만 여기 아래 거 작업하는데 위에 이쪽 블럭이 영향 주진 않겠죠, 아래 블럭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일정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얘한테 연결된 거 뭐 여기 앞뒤 좌우 해가지고 3개 깐다고 하고요, 블럭을. 그 다음에 또 얘에다 연결된 거 하나씩 해가지고 쭉쭉 뻗어 나가면은 최종적으로 전체의 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배를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앞에서 이거 배 만드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블록을 밑에서부터 깔아요. 밑에서부터 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연결된 데 하나씩 올리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 겐트리 크레인이 최대한 놀지 않게 일정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또 고려를 할 만한 게,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막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 관리가 힘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스케줄링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일을 좀 표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블록 하나하나가 들어가는데 걔네의 크기,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자원이나 시간, 그런 걸 최대한 균일하게 맞춰줘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첫 번째 그림은 그래서 일이 균일하지 않을 텐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자면 B1을 먼저 올리고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가지고 얘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블록 크기가 서로 다르면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블록 크기도 균일하게 통일해가지고 하나 끝나면은 그 다음에 3개 동시에 시작하고 뭐 동시에 끝나고, 아니면 딱 순차적으로 조금씩 텀 둬서 끝나서 텀 둬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순서도 똑같이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참 좋잖아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B4 같은 블록은 크기가 크니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B4랑 뭐 여기 S2A랑 화살표 상으로 보면 같이 시작할 건데 얘가 더 먼저 끝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이거 착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이 좀 순서가 중간에 이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일을 통일을 해가지고
얘가 끝날 무렵에 얘도 같이 끝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크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뭐 하라면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하자면은 용골 까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철판들 구부리고 용접하고 해서 배 소 조립부터 할 수는 있는데 뭐 전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크에선 주로 뭐냐면은 크레인으로 블록들 내려오면서 정렬을 잘 해가지고 이 오차 없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게 이 보조제들 잠깐 용접해갖고 붙여놓고 진짜로 용접들 지들끼리 하고, 의장품 뭐 필요하다면 올리고 도장하고, 그런 일들이 도크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선체 중앙부,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선체 중앙부 작업을 만약에 도크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선저 먼저, 여기 보면 순서 1, 2, 3이에요. 선저 먼저 블록들을 당연히 깔고 그 위에다가 격벽을 올려요. 그 다음에 뭐 선측을 조립을 하고 상부를 올리는 식으로 배를 조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할 때 작업 시간이랑 인력이 얼마씩 들겠구나라고 해서 핵심은 노는 인력이 없게끔 그렇게 잘 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한 사람이 꾹 잡고 일을 한다면은 좋겠지만은, 이게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선저와 선저를 작업하는 데는 취부로는 5명이 이틀 일해야 되고, 용접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게끔 블럭이 쪼개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블럭이라 취부 5명 2일 가지고는 도저히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 블럭을 쪼개가지고 공급을 하게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정에서 그냥 그럼 생산 착수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선표라는 게 있는데, 라이언 다이어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정표 짤 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되냐면, 생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은 실제로 그 작업 공간이나 뭐 사람들이 쓰는 인력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생산 준비도 어느 정도는 인력이 소비되기도 하는데 뭐 공간은 소비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정들을 고려를 해서 우선 키 이벤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벤트들을 일자를 쭉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생산은 언제를 생산 착수로 하냐.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철판을 처음으로 스틸 커팅을 하는 날짜. 그 다음에 탑재라는 거는 그 도크를 언제 들어가냐요. 생산이랑 별개죠. 생산은 철판 자르는 거고 탑재는 도크에 들어가는 건데, 옛날 같았으면은 선대에 용고를 올리는 게 탑재인데 요새 배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첫 블록이 도크에 들어가는 날이 탑재가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중요한 이벤트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날까지는 뭐 기자재가 뭐가 들어야 된다라고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강제 절단 날까지는 강제가 공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블록이 탑재되는 날은 그 블록을 탑재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의장품 들어가려면은 그 기자재가 그날 들어와야겠죠.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인력이 소모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예상 원가는 얼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는 한번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냥 다 녹아서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뭐 대조립, 중조립, 소조립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랑 별개로 큰 계획이에요. 정말 큰 이벤트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까지 내려가요. 일 단위로 누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일을 배분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그 개개인의 일정표를 봤을 때 노는 날이 없도록 배치를 하는 게 일정 계획의 제일 핵심이겠죠. 그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공정은 제작을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도 우리가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은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겠죠. 절단 가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곡블록, 평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걔네들 합쳐갖고 큰 블록을 만들어서
그 겐트리 크레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큰 블록을 만들어서 옮겨가지고 도크에서 탑재를 한다 라는 일련의 과정들도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정을 대중소로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앞에서 배 조립할 때 뭐 그 탑재하고 블록 만들 때 대중소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걔네들은 말 그대로 결과로서 내놓는 그 생산품이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거는 일을 얼마나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멀리서 보냐 아니면은 일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냐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일정 계획은 이제 납기를 기점으로 크게 봤을 때 작업이 이거가 돼야 된다. 큰 일정이겠죠. 그 다음에 중일정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생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지 그거를 하는 거고, 소일정은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장비, 그 다음에 작업장 현황,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런 것들 계획을 정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생산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뒤에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생산 관련해서는 단어들이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아마 책에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딴 데 비슷한 다른 개론책에서 긁어왔을 텐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그냥 조선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이런 뜻이구나. 뭐 물론 많이 아시는 단어도 있고 할 텐데 그래도 처음 보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 관련한 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개론 수업 다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개론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박해양공학과니까 선박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아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과목이긴 했어요. 뭐 다른 역학 수업들 같은 거는 사실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저는 잘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개론 수업은 그 점에서는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업 자료에서 동영상들 유튜브 링크들 항상 그래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목만 올려놔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찾아보라고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배를 여러분들이 아니면 실제 조선소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뭐 여기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였지 아니면은 좀 배에 대한 관심을 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더 바랄 게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뭐 맨날 여기 학교도 대전에 있어갖고 뭐 배를 볼 수도 없고 그다음 조선소도 자주 못 가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견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과에서 다루는 주제인 배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게 인터넷밖에 없어요. 동영상들 유튜브에서 하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동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링크들을 올려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제들도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들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간 게 그런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자주 여기 올려놓은 것들은 그래도 어지간하면 볼 가치들이 있는 거라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수업들을 들을 때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박해양공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